그 오늘 자료를 보다가 예. 그 2022년 11월 1일자 SBS 보도가 있어요. 예. 거기 이제 그 탐사보도팀이 끝까지 판다라고 하는 팀인데 예. 거기서 어떤 기사를 썼냐하면 김성태 뭐 김정은 친서 받았다고 과시하더라 이런 기사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640만 달러가 북한에 건네졌고 예. 친서가 그에 대한 답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쌍방울 그룹이 민경련하고 광물자원, 에너지, 철도 개발 경업 예. 합의서를 체결한 상황에서 예. 예. 김성태가 이 친서 등을 과시하면서 투자금 유치와 주가 부양에 활용했을 가능성에 검찰은 주목을.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렇죠. 사실은 예. 주가 부양 대북 사업을 주가 부양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도. 그때 상황이 예. 어땠느냐 할 때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예. 북한이 금강산 사업을 완전 포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시설물을 이제 철거해야 철거하죠. 되겠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시점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누구 파트너를 구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제2의 정주영이 되겠다 뭐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 다니는 폼이나 이게 예. 존경하는 정정 회장님께 명예에 그 누가 되지 않도록 제 발언에 주의를 하겠습니다만 김성태 하는 짓이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계열사 나노스의 비공개 보고서를 봐도 거의 네. 거기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거의 제2의 현대 아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싶어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꿈. 아니 실제로 김영수 상무를 영입을 했잖아요. 예, 현대 아산 영입했죠. 출신. 예. 예. 그리고 김영기 차관을 영입을 했고 안부수도 영입했고 이사 고문으로 다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 목표가 없으면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경기도와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냐 이거죠. 그러니까 방금 구 기자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많아요. 주가 조작을 했고 그걸로 봐서 이익을 보려고 했고 상당히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있다. 유엔 제재는 물론이고 통일부에 신고도 않고 통일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접촉했다라고 이 2019년 12월 달에 국정원 보고서에 보면 7번 만났다고 돼 있어요. 안부수와 쌍방울 관계자가 북측하고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심지어 국정원도 모르게 7번 만났다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박용철을 만났더니 그렇게 진술을 하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중요한 증거 능력이 있는 국정원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아마도 박 의원님 국정원에 근무할 때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때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기인데 혹시 그런 뭐 문건을 보거나 아니면 뭐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보고 받거나 그런 건 없는데 대체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국정원법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안부수라는 인물과 쌍방울의 김성태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꽤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공식 어떤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거론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통전부가 공작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 공작을 해서 활용할 것인가 해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했었고 그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고 조치를 하면서는 정보만 들어오는 거지 이 사람을 앞세워서 사업을 한 것은 없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및 관계자가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 말고 돈을 줘서 접촉을 한다든지 돈을 줘서 어떤 그 뭐 발생하지도 않은 북한 방문을 위해서 발생하지도 않았잖아요. 갔다 와서 주거나 뭐 후불도 아니고 직전도 아니고 비행기표 끄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런 돈을 줘요? 그런 거 일체 없었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우리가 다 막았을 거예요. 우리가 막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있었다면 제가 알았겠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혹시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그런 어떤 특정 기업의 대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가 조작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정보는 검찰에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점에서 수사기관이라든지 기관의 성격이 다릅니다.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떤 물증이나
그 불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아서 어느 단계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정보 활동에 이익은 적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수사국이 있고 방첩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돈이나 뭐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측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기재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은 일정 기간 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법적 처리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정보기관이죠. 일반적인 이제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범행 현장을 봤다라고 하면은 조치를 해야 되지만 저희 이 국정원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이제 그러니까 물론 불법을 방조하는 건 아닌데 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그때 만약 국정원이 그거를 그 정보를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쌍방울로 수사했다라면 지금의 대북 송금 사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공작관이 이제 안보수를 해고한 이후에 일종의 지금 틈이 생긴 거죠. 이 첩보 수집에 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업하고 이런 사람 쌍방울 기업가를 우리가 계속 밀착해서 추적하고 감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북한을 쪽 사람들을 뭐 제3국이나 마카오에서 만나는 거를 제대로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그런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에서 만났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성태가 마카오에서 통전부 사람을 만났다.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건 중요한 대목이다. 돈을 주고 받고 그러니까 불법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더더욱이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외환거래법 말고도 다른 그 범죄 혐의들이 꽤 있는데도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노터치한 것 같아요. 아니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협력기금을 뭐 이렇게 같이 뭐 섞어서 쓴다든지 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재명을 잡으려고 그래서 안부수와 김성태가 필요했고 그래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 필요한 거죠. 한간에는 이 안부수하고 쌍방울의 김성태는 지금도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놔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인데 두 사람 다. 근데 뭐 이 검찰이 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증언들을 진술들을 조작하는 회유하는 그런 사건들은 그 전에도 사실 있었어요. 많이 있죠. 뉴스타파가 또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진술 세미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증언 조작 사실 현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안부수 씨와 아주 가까운 어떤 분이 그 진술 세미나 현장을 가서 봤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도 있고 그다음에 안부수가 이제 쌍방울로부터 그 오피스텔을 딸에게 준 이후에 진술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주기 공작이 시작된 거죠. 안부수 입장에서는 1심에 이제 유죄가 곧 다가오는 거고 그런 거고 쌍방울은 정말 기업이 망하냐 감옥에 가서 10몇 년 이상 김성태가 살 거냐는 두려움 속에서 검찰이 이재명 쪽으로 수사를 몰고 가면서 빼주니까 거기에서 무슨 증거가 필요가 있습니까? 만나서 말만 맞추면 되는 거지. 그걸 무슨 증거라고 이렇게 엮어놓고 이 어수선하게 만드냐 이런 거죠. 그 박 의원님이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회 정보위 민주당 측 간사가 되셨죠. 그러면은 뭐 국정원 2급 비밀 문건 작성한 블랙 요원 등을 비롯해서 그 문건 작성에 참여한 그 요원들을 국회 정보위로 불러서 비공개 증언을 청취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상임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미리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실제 제가 원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있지 않겠습니까?